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 경찰서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 바로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 자세히 짚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경찰 출신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박현수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이 됐다. 초고속 승진이다. 이 사실까지는 전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어요. 왜 뭐가 이렇게 급한 거예요? 저도 이 급한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요. 현재 경찰 지휘부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이 급한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목적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나 됩니까? 뭔데요? 첫째는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여태까지 직무대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네요. 예,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가 서울청장 자리를 간 거는 경찰청 생기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 치안정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했냐? 아마 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수도권에 대한 선거사범관리, 선거관리를 서울청장이 총괄합니다. 수도권 전체를? 아니 서울을요. 서울이게. 예, 서울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밑에 있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서울지방법원 내란 폭동 사건 배우자 수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바로 자기 측근인 사람을 다시 또 경찰국장 후임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남재형 국장. 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국수본에서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죠. 그 수사 지휘라인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경찰 인사는 이제 경찰국을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총경급 이상에 대한 승진 전보에서는 거의 정권을 행안부 경찰국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럼 포석이다? 그렇죠. 아무튼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 고위직 이야기도 좀 직접 들어보신 바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승진 티오도 없는데 규정을 위반한 승진 사례고 무엇보다도 승진 대상자들 4명이 전부 다 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경찰국장 이런 곳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탄핵이 결정돼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잔치죠. 그래서 마지막 화려한 잔치를 벌였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누가 어떤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한 말에 한나라 왕조가 망할 때 십상시들이 원래 그 한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이 내란 혐의하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한나라 망할 때 십상시들이 어떻게 했냐면 황제가 쓰던 그릇 있지 않습니까? 직기를 다 팔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은을 가지고 동만을 갔어요. 그런 거하고 오버랩된다는 그런 참 정말 저도 경찰 출신이지만 듣기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뭐 어떤 텔레비에서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방송이 있었죠. 언니는 살아있다 시즌2 용사는 살아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경찰.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상시 말씀하시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13시 문건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경장님이신데 그죠? 뭐 제가 십상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그다음에 문고리 사면방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고초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경찰 가운데 최고의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총감이죠. 그게 이제 경찰청장이고 청장입니다. 딱 한 명이고 자리가. 그 밑이 치안정감. 치안정감의 TO가 7자리예요? 7자리입니다. 7자리인데 지금 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치안정감인데. 치안정감이죠. 지금 내란 사태 연루돼서 지금 구속됐고. 그래서 지금 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박현수 이 사람은 지금 저 직무 대리로 발령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해명하는 건 그렇죠. 해명하는 건. 근데 지금 치안 정감으로 승진 예정자지 아직 치안 정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직은 치안감이고요. 그다음에 치안 정감 자리는 경찰에 총 7자리가 있습니다. 7자리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서울청장이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봉기 서울청장은 작년 12월 28일 날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 규정상 6개월이 지나야 치안 정감 승진 TO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생기기도 전에 승진을 갖다가 먼저 시켜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은 2025년 5월 27일이 돼야
비로소 TO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내정을 해야 되는데 네. 미리 이렇게 내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설사 서울청장 자리가 없어서 그 서울 치안정감을 승인시켜서 내정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서울청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실은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넘버 2 그다음에 실제로 넘버 1 자리입니다. 다음에 경찰청장으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동아님 경찰청장도 직무대리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청장이 넘버 1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치안정감 승진한 사람은 이 자리에 발령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자,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직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 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앉혀야 된다라고 백반양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치안정감이 6명이 있잖아요. 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직 발령을 내면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요번처럼 한 적은 서울경찰청이 생기고 한 번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치안정감을 아직 그 계급 달지도 않았고 예정자를 굳이 거기다 직무대리로 앉힐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가야 될 만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경찰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럼 이 사람의 현재 계급은 치안감이지 않습니까? 서울청에 또 치안감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같은 동계급 사람이 계급은 같다. 예. 다음에 치안정감 승진표가 빌 때까지 한 명은 청장, 한 명은 차장하고 있는 몇 명은 1차장, 2차장, 3차장을 하고 있는 이런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인사를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참 원래 치안정감 승진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결재를 경유하여 대통령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를 보면 뭐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오던데. 민정수석실도 관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사 검증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경찰청장이 예를 들어서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라든가 서울청장 내정자를 갖다가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의사인가? 자기 의사라고 하는 경찰 간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외부가 어디냐? 뭐 이건 다 거의 언론에만 안 나왔지 공개 사실이니까요. 용산과 여당이라고 합니다. 여당? 왜냐하면은 그 여당 중진은 한 분께서 예전에 그 한남동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청과 1,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청 국수본도 그렇고 많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이름이 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니까요. 최현석 치안감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요번에 서부지방법원 난동 산입 그 난입 사건 전에도 뭐 말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와서 막 집회 관리를 하고 있고 다 분리시키고 공수처장 들어오게 하고 현장 통제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형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진입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서울청장 최현석이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요번에 국수본 애들하고 같이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뒤에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인사 배경에 어떤 이런 인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구나 서울청장 직무대리하는 사람은 요번에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약간 자천성으로 간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간 자리를 보통 좌천으로 그 이해를 합니까? 그 요번에 서울청장 직무대리하던 서울청 차장이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 자리가 조금 그렇게 원래는 그 양반은 이제 지방청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원래 인사 시스템이거든요. 못 나가고 다른 자리로 갔죠. 그러면 그때 어떤 한남동 그 상황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에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책임을 물었다기보다요. 왜 공정하게 관리하느냐를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책임 물은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인사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찰국장을 거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현수 경찰국장 본인이 지금 셀프 인사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셀프로 본인을 갖다가 위에 말해서 추천을 하게 한 건지. 그거는 뭐 절차상으로 맞죠. 했는데 참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예전부터 이 정부에서는 실세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의 큰 공기업인 와이모 사장의 측근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그 발탁을 받았다는 말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건 뭐 공식적으로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셀프 추천해 가지고 그리고 위에서도 좋게 보고 위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 사람이 적임자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이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출범에는 국정 상황실에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른바 용산 라인으로 꼽힌다. 이 예. 이야기 이제 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서울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시켜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지역의 어떤 선거사범 수사나 단속 요건 하나.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수사. 광역수사단에서 하는 수사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합법적으로 미치죠. 그러니까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요. 서울청장 자리는 특히 어떤 업무의 중립성, 전문성 이걸 꼭 한 인사들을 갖다 인사검증할 때 꼭 넣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까지 업무를 해왔는데 뭐 이렇게 뭐 솔직히 지역 평양, 이념 편향이었고 그다음에 업무의 전문성이 어디 있냐 이걸 꼭 생각해 가지고 그 임명을 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사검증 과정이 제가 인사검증을 오래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검증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치안정감면허 승진표가 하나가 지금 요번에는 없는됐는데 낮다고 합시다. 낮다고 하면은 복수로 추천합니다. 한 3배수, 5배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추천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습니다. 네, 그렇겠죠. 나는 내가 앞으로 승진할 거니까 내 거 다 뒤져봐라. 그러면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갖다가 인사검증단 예전 같으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죠. 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의 17개 기관 또는 19개 기관에 자료 요청을 보냅니다. 공문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기억하기로는 57개 자료 정도 자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 또 이제 각 어떤 정보기관으로부터 세평도 받고요. 이걸 다 보고 인사검증을 하거든요. 이거 아무리 속성으로 돌려도요. 열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공문으로 행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인사검증도 없이 그냥 프리패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번씩 그렇게 제가 옛날에 인사검증 담당하다 보면은 그런 오다가 내려오는 건 솔직히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똑같이 또 질문이 성립이 도대체 뭐가 급해서 요 얘기가 또 성립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급한 거죠. 남재현 그 신임 경찰국장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박연수 이번에 서울청장 내정자하고 뭐 경찰대 동기고. 동기. 예, 그다음에 같은 동향이고 아주 친한 사람이고 서로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죠. 이심전심. 예, 이심전심이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박영수가 잘 나가니까 그 밑에서 같이 덕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른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전두환 노태우 관계 뭐 이쯤 되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내부에서는 어떤 말이냐면은 샴 쌍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 예. 그래요?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예. 그러면 역시 남재현 경찰국장을 앉힌 것도 그럼 같은 배경, 같은 주체에 의한 같은 배경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그 경찰국장은 그 전국의 지방청장 인사부터 전국의 총경급 서장 인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은 이 영향을 전국적으로 미친다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혀가지고 부릴 수 있는 그런 그 포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일단 그 대선은 둘째 치고 지금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 내란 수사 있잖아요. 그럼 국수본 인사도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움직임이 있고 뭐 거기에 아주 고위직인 모 경무관은 공공연하게 어디로 딴 데로 빼겠다. 거기서 이제 비화폰 수사나 이런 걸 총괄하거든요. 딴 데로 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방송에 나온 이유는요. 그런 거를 저지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로 빼겠다는 얘기가 지금 경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요? 아마 본인도 전화를 받았을걸요. 나간다면 어디로 나갈 거냐고. 그 경무관한테 전화가 왔단 말씀이십니까? 당신 인사주체 대상인데. 저는 뭐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비화폰 수사를 그 총괄하고 있는 경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요번에 뺄 거야.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팩트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수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왜 빼요?
그러니까 무리한 인사를 하려고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적인 무리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도 경찰 내부에서 저한테 이런 제보를 하는 이유는요. 예. 제발 정치권이 예. 경찰을 정치경찰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궁금한데 그래서 그 경무관은 뭐라고 대답을 했답니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딱 누군가가 지명이 되거든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이게 그 국가수사본부 인사를 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 벌써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시작됐죠. 그럼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걸 우리가 막자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예, 내년 3월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 간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무관급이라든가 총경급 그 국수본에 있다든가 광역수사단인 사람을 빼지 않습니까? 밑에는 뭐 때문에 빠졌다는 걸 바로 압니다. 그럼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이어받은 나도 강력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계속 한다면은 예. 저런 불이익을 받을 건데 예. 물론 그래도 뭐 공무원이면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정수 국수본 본부장은 올 3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내년이 아닙니다. 올해 예. 3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국수본부 바뀌고 밑에 경무관급들 바뀌면은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 이제 교체 이제 절차는 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명분 삼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아마 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3월 28일 날 우정수 국수본부장이 바뀌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공모 절차 이런 게 이제 바로 개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 현재 내란 혐의에 관련해 가지고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비아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아폰이 내란에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비아폰이 언제 누구에게 지급됐고 예. 그 지급된 사람들이 어떻게 송수신을 했느냐. 이 내용만이라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됐고 누가 가담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폰을 제출했고 예. 그다음에 김성훈과 이광우의 비아폰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국수본을 흔들어 놔버리면요. 예.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101단 그 부단장 출신인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을 예.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발령을 했다. 예. 이 공공안전차장이 어떤 자리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정보 보안 수사를 총괄하고요. 그다음 정보 보안 수사도 총괄하지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자꾸 조기 대선이 자꾸 가지고 야 이게 머리 안 돌아서 그러는데 올해 이제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수사 지시 이것을 전부 다 총괄 지휘하는 보직이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번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뭐 선거가 부정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봐도 조기에 대선이 있으면 조기 대선을 불공정하게 관리하는 인사들을 다 배치해놓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배치해놓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은 이거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부정선거는 이제 탄핵 인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재현 경찰국장도 국장 상환승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나 남재현 경찰국장 이른바 용산라인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조정래 지금 그 차장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제 남재현만큼 측근은 아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둘이를 샴쌍둥이라 그런다고.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측근 세력은 맞죠. 아 그래요? 예. 용산 쪽하고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직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정보와 수사 지휘까지 총괄합니다. 수사 지휘까지. 요직이네요. 네. 그렇죠. 요직이죠. 선거가 있을 때는 엄청난 요직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경찰의 최고 총수는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해서 앉힐 생각이었다면 예.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그냥 경찰청장 인사를 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서울경찰청장이었을까요? 경찰청장을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물색을 아직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인사가 물색되면은 예. 청문회에서 걸리고요. 인사청문회를 예, 청문회에서 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그 최상목 직무대행이 네. 전국 치안의 안정을 위해서 서울경찰청장하고 이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전국 경찰의 안정을 위하면 경찰청장 후보자를 먼저 지정을 하고 서울경찰청장 후보자를 지정해야지. 그렇죠. 경찰청장은 직대를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전국 치안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경장님이 파악하신 경찰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한 그런 상황입니까? 뒤숭숭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용산에서 경찰의 수사 라인에 주는 예.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다.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용산 비서실에서 주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경장님도? 제가 여태까지 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후하다. 예. 이 의사결정을 예. 지금 서울청장과 어떤 경찰국장 인사를 예. 해라 하지 마라를 지금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행안부 장관도 지금 직대로 받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행안부 직무대행이 자기 주도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걸 갖다 자기 주도로 할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신다. 예. 전국 안정을 위한다면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를 제일 먼저 안정시켜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18일 날 행안위를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현안 질의가 있었고. 현안 질의 있는데 예. 이 현안 질의를 열면은 이 말 저 말에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번에 그 치안감 승진 과정에서는 추천 절차부터 네. 마지막 임명 절차까지 중간에 인사검증 절차까지 네. 그 경찰청과 행안부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민정실 네. 민정수석실 네. 그다음에 그 인사검증단 서로 공문회의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문회의가 언제 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공문을 다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예. 이게 현행 절차에 맞게 했는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 예. 안 했는지 예. 이거부터 일단 서류상으로 물적인 증거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왜 했냐 그러면 이 말 저 말 변명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중요 절차 위반을 한 하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취소나 철회돼야 되는 인사죠. 결국은 취소 철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나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거는 우리 국가의 운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 못하게 우리 언론이나 국민이나 국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감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관천 전 경장과 함께했습니다.